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연립 방정식 푸는 사람이 없으면 질문이 없겠네. 혹시 시원이 질문 있니? 667번이요. 어이구. 자, 667번 보시면, 자, 일단 이거야.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x랑 y의 관계식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주어진 식은, 자,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다음 주어진 식은 4x 마이너스 y는 1이라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에서 자, 다음을 만족하는 x랑 y의 값이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있냐면 그 x의 값이 y 값보다 얼만큼? 4만큼 더 크대요.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그러면 이때 이런 경우는 우리 연립방정식을 현재 얘네 둘은 우리 해를 구할 수 있니 없니? 해를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치? 그러면 어쨌든 얘네 둘을 만족하는 그 x, y가 얘네도 만족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세 개를 다 만족하는 x, y가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세 개를 다 만족하는 x, y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네 둘이 우리 연립방정식 해서 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x는 하고 나와 있는 거니까 얘 무슨 법 이용해주면? 대입법 이용해주면 4 곱하기 y 플러스 4 빼기 y는 1. 그럼 4y 빼기 y니까 3y는 16 넘어가 마이너스 16 얼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해서 y 얼마요? 마이너스 5요. 그럼 따라서 x는요 y가 마이너스 5니까 x는 마이너스 1. 그럼 해 나왔지? 그럼 해 나왔으면 얘네 둘을 각각 또 어디다가 처음 식에다 대입해주면 a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자. y에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5. 얘네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자,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16 넘어오니까 14. 따라서 a 얼마요? 7. 자꾸 너네가 계산해봐야 돼. 계산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는다 그랬어요. 알겠죠? 실수를 두려면 안 돼.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어차피 옆에 있는 애도 다 틀릴 거란 말이야. 계산 실수는 많이 해. 그러니까 틀리는 거 너무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 얘기해봐야 돼. 그래야지 많이 들어. 알겠죠? 시원이 오케이? 시원이 또 질문 있어? 칠 75번. 잘못 보고 푼 거 675번. 자, 2x-y는 13. 자, 요 방정식과 그 다음에 4x 플러스 3y는 11이라는 방정식에서 얘네를 풀 때 주어진 방정식, 자, 요 방정식을 어떻게 잘못 봤냐면은 얘네에서 13을 잘못 보고 풀었대. 잘못 보고 풀어서 그 값이 y는 1이라는 해가 나왔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때 13을 무엇을 잘못 보고 풀었는지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현재 얘는 13이야 아니야? 우리가 지금 방정식에서 이 구한 해가 이 방정식으로 대입했을 때 여기가 지금 13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아니란 얘기야. 잘못 보고 풀었을 때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얘네는 2x-y는 13이 아니니까 그 잘못 본 숫자를 지금 모르잖아. 맞아요? 그럼 그 모르는 숫자를 a로 두면 돼 그냥. 잘못 봤으니까.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이해돼? 도일이? 예. 그 밑에 거는요.
잘못 봤다는 얘기 없죠? 얘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 그냥. 괜찮아요? 이때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몇인지 모르겠으나 그 y의 값이 얼마더라? 1이더라. 그 y의 값 알고 있으니까 우리 x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x 값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4x 플러스 3은 11. 승태가 x 얼마? 2. 됐죠? 그럼 또 x, y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최종 어떻게? 그 구한 해를 요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해주면 얼마? 4 마이너스 1은 a.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는 얼마야? 3이란 얘기야. 13을 뭐로 잘못 봤다? 3으로 잘못 보고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다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항상 풀 때는 그 문제의 의미를 좀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잘못 본 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문자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잘못 본 숫자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는 모르니까 항상 가정하고 시작하면 돼. 알겠어요? 13이 아니니까. 됐어요? 지원이 됐니? 오케이. 혹시 또 질문 있어? 없어요. 뒤에는 아직 풀어봐야 되지, 93쪽은. 다 풀어서 93쪽도? 오케이. 그 뒤에 94, 95는? 여기 안 풀었지, 아직? 여기도 숙제였는데요? 지적하지 않는다. 요거는 오늘 클리닉이지, 시원이도. 클리닉 때 이어서 요거 다 문제 풀면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진도는, 제가 오늘이, 자, 일단 우리가 시험 대비가 언제부터냐면요. 6월 2일부터야. 그럼 오늘 빼고 총 우리가 총 4번 남았거든? 며칠 남았냐면요. 오늘 빼면은, 자, 5월, 자, 20일, 그 다음에 22일, 그 다음에 27일, 그 다음에 29일. 자, 이렇게 4번 남았어. 알겠죠? 형, 4번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남은 단원이 연립방정식 활용. 오늘은 한 번에 다 못 나갈 거니까 이것도 다음 주까지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 관계. 총 2개, 3단원 남았어, 3단원. 근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애들이 어려워하는 함수 단원이란 말이야, 이제. 함수 단원 쪽은 좀 설명할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 그래서 오늘 1차 방정식 하고 이때까지 해서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활용 마무리 할 거야. 그 이때 이 3시간에 걸쳐서 2단원 나갈 거야, 함수. 알겠어요? 그러니까 숙제 부지런히 해갖고 와야 돼, 우리. 알겠죠? 요번에 우리 저번보다는 점수 올라야지, 그치? 80점은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도율이는 더 올라가야지, 다시. 그치? 나머지는 이번에 점수 차근차근히 한번 올려보자고. 알겠어요? 이번에 딱 열심히 해놓고 우선 기본기만 닥쳐놔도 나중에 시험 대비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히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계산할 줄만 알면은 그래도 시험 대비 때 조금 수월할 거란 말이야. 알겠죠? 열심히 해야 돼, 승태가. 지금 오늘 숙제 안 해온 3인방. 지환이는 왜 아닌 척 하고 있지? 알겠죠?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 활용 쪽 딱 여기 진도를 나갈 건데, 얘네는 활용이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 활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얘들아? 식이 안 나와 있어요. 식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식을 세워야 되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 나와 있는 것들 그냥 풀면 되니까 단순히. 그냥 푸는 항목만 알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지금 이쪽은 우리가 식이 없어서 좀 어려운데 그 식을 나타내는 것부터 우리가 좀 연습을 할 거야. 알겠니? 자, 일단 98페이지 펴보시고,
유형이 조금 많네요. 오늘 딱 103초까지만 합시다. 오케이? 이게 맞죠? 103초. 많아요? 페이스는 적은데 문제가 엄청 대빵이에요. 많다고? 문제가 뭐가 많아? 아니, 문제 간 페이지인데 8개인 게 맞아요? 어? 아니 이게 한 페이지가 8개인데 어. 원래 보통 그래. 앞에도 그잖아. 앞에는 계산 문제잖아요. 강지. 얘도 계산 문제잖아. 자기가 써야죠. 그러니까 식을 이제 세우는 법을 이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2점밖에 안 나가잖아. 어려우니까. 네? 어? 어려우니까 2장만 나와. 야, 원래 우리가 2시간이면은 더 나가야 돼. 그치? 근데 우리가 2점만 나가겠다고.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언제 다음 주에는 해야 될 양이 대신에 그럼 많아지거든? 빨리 앉으세요. 다음 주에는 해야 될 양이 많아. 그래서 아마, 그래, 잠깐만. 다음 주 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오늘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봅시다, 그거는. 상황을 좀. 알겠어요? 자, 98페이지. 얘네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바로 문제 볼게요.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얘네. 우리 활용 문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좀 정리부터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항상 우리가 활용 문제는 푸는 거는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 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요? X, Y를 정해요. 그렇지. 애들이 그 미지수 설정하는 거를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단 말이야. 미지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문제에 원하는 답을 구하는 거니까 x, y 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 원하는 답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x, y 값이랑 그 우리가 원하는 답이랑 다를 수가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지수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난이도 자체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문제 푸는 게 쉽게 우리가 문제 풀릴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뭐부터? 미지수 설정하는 것부터. 자, x, y 설정하기. 알겠어요? 첫 번째 이거 하고, x를 뭐로 하겠다, y를 뭐로 하겠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수가 존재한데 두 수의 합이 나와 있고 두 수의 차가 나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두 수의 합이 5고 차가 1인 그러한 두 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두 수 중 어떤 거를 x로 놓을 거야? 어떤 거를 x로 놓을 거야? 합. 차. 아니요. 자, 어떤 두 수가 존재하는데 두 수의 합이 나와 있고 차가 나와 있어. 결과를 미지수로 놔? 수술 미세스. 그렇지. 그 두 수 중에서 만약 두 개니까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지? 맞아요? 그럼 어떤 거를 x로 둘 거야? 큰 거. 큰 수를 x라 둘 거야. 그러면 작은 수는 y라 두고 그 다음 시작. 두 수의 합은 얼마? 5. 합 5. 저거. 됐어? 두 수의 차는? X 빼기 Y. 그치, 얘가 큰 거니까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을 때 1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 푸는 거라고.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식 세우는 것도 좀 연습을 좀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미지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미지수를 설정했으면 그 다음 뭐 했어? 방금 했잖아. 방정식 세워야지. 그쵸?
문제 읽고 문제 뜻에 맞게 방정식 세운 후 세 번째 뭐 해야 돼? 방정식 세웠으면 풀어야지. 당연히 방정식 풀어야지. 즉 여기서 푼다는 거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쵸?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뭐 해야 돼? 답 쓰기. 문자에 값을 써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의 답 구하는 거야. 즉 우리가 문제에서 두 수를 구하라고 했어 아까처럼. 그러면 그 x, y 자체가 문제의 답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간혹 문제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미지수로 두지 않는 경우도 생겨. 알겠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거를 미지수로 놓으니까 그 문제의 답과 그 미지수의 값이 거의 같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아닌 경우도 존재해서 요 경우는 항상 꼭 까먹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얘가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차차 이제 문제를 보면서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우리 100페이지로 넘어가서 732번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활용 부분은 선생님 설명 많이 안 할 거야. 너네가 식 세울 거야. 그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짚어줄 거니까. 알겠죠? 적극적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니까 두 수의 합은 49이고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는 4이다. 이때 두 수의 차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일단 여기서 미지수 설정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떤 거를 x로 두고 어떤 거를 y로 둘 거야? 큰 수를 x. 그럼 작은 수를 y. 항상 미지수 설정 딱 적어놓고 시작해. 나중에 너네가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다음 이제 문제 맞게 뭐 해야 돼? 방정식 세워야 되겠죠? 첫 번째 뭐라고 했어? 두 수의 합은 얼마? 49. 그니까 x 더하기 y는 얼마? 49. 됐죠? 다음 두 번째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그 몫이 얼마고? 2.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그 몫이 2이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 4. 나머지가 4입니다. 그쵸? 그럼 우리 얘네를 어떻게 우리가 방정식을 좀 써볼까? 라는 거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혹시 기억나나? 검산. 나누기를 제대로 했는지 우리 검산했던 거 기억나 혹시? 곱하기로. 그치? 어떻게? 거꾸로 곱해요. 뭐랑? 4를 더해 어디에다가? 2y. 2y. 그렇지. 2y에다가 4를 더해요. 그 다음. 는 x. 그렇지. 는 x. 오케이? 결국 이거잖아. 우리 얘네 둘이 곱해서 그 나온 결과를 뺀 게 4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반대로 x라고 하는 거는 얘네 둘이 더했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검사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또 나와. 알겠어요? 검사 모르면 안 돼. 뭘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고등학교 때 또 나와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나누기를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할 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들부터가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식을 접근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됐니?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는 주어진 식이 x는 뭐라고요? 2y 플러스 4. 즉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한 다음 그때 나머지를 더한 게 검산식인 거잖아. 그쵸? 오케이? 정리됐니? 만약에 까먹을 것 같으면 적어놔. 검산이라고 해서 자 나누는 수 곱하기 몫 더하기 나머지 얘가 뭐랑 같아야 돼? 처음 수랑 같아야 돼. 알겠죠? 됐어요?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렇게 방정식 세웠으니까 이제 뭐 해야 할 거야?
방정식 풀어야지. 그치? 대입법 이용할 거야. x는 나와 있으니까. 대입 해주면 얘네는 2y 플러스 4 더하기 y는 49. 계산해봅시다. 좌변 얼마? 4. 3y는 44. 45. 따라서 y는 15. 자, 그럼 y가 15래. 그럼 x는 얼마? 34. 34. 됐어요? 오케이. 해서 이때 뭐라고?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답은 두 수의 차를 물어왔어. 두 수의 차 얼마? 19. 이렇게 해서 답까지 구해줘야 돼. 알겠죠? 됐니? 우리 재현 씨는 숙제를 하셨을까요? 뭘? 아니 제 처음부터 그 저번에 나왔잖아. 아니 잔 쌓이는 거 같아. 이제 지금 클릭 610번도 올리는데. 좀 아무것도 안 했어. 아예 안 했지. 지금 오늘 숙제까지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조금 하긴 했네. 오. 오케이. 많이. 잘했어. 주까지 했는데. 주까지. 뭘 확인해. 앉아. 몇 주까지 했어? 못 봤어. 누가 했지? 뭘 확인해. 지는 안 했으면서. 왜안 했으니까. 야, 너네는 1도 안 했고, 그래도 걔는 1은 했잖아. 쟤전거 푼 거 아니에요? 저는 저번 주 거 안 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 너네 1도 안 했잖아. 한 게 중요한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치? 해 간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치, 재현아? 아 그쵸. 내일 쉬는 때이다. 시험인데 안 가. 어떤 학교 안 가. 도열아? 앞에 보셔야죠? 맞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 자, 다음. 자, 736번. 다음,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자, 이때 이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은 10.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54만큼 클 때 처음 수를 구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미지수 설정을 또 해야 되겠네.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를 미지수로 둘까? 10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 뒀을 때 됐죠?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 써야지 또 뭐 10의 자리 숫자 x, 1의 자리 숫자 y.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각 자리 숫자의 합. 다시 말하면 10x. 각 자리 숫자의 합. x 더하기 y. x 더하기 y는 얼마? 10이요. 10. 됐죠? 도리어 대답하니까 왜 시리가 대답하고 있어? 시리가 대답을 더 잘하네. 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래.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꿨다는 얘기는, 그럼 얘네는 우리가 딱 표기상으로 봤을 때는 y, x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방정식, 즉 다항식에서 이렇게 쓰면은 얘네가 무슨 의미인 거야? y 곱하기 x인 거지. 그 실질적으로 얘네가 어떤 수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네. 다시 말하면 봐봐, 이런 거야. 23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는 2잖아. 그치? 근데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수는 얼마야? 20. 왜?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거니까. 맞아요? 얘는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는 3인데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수가 얼마야? 3인 거죠? 왜?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3인 거니까. 그럼 만약에 123이야. 그럼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숫자는 1이지만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수는 얼마야? 100이야. 1의 자리, 1이 어디에 있으니까? 100의 자리에 있으니까.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얘네가 문자일 때도 그 문자를 활용해서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123이라고 하는 숫자인 거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자, 요 숫자에 대해서 좀 나타내고 싶어.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수는 얼마? 10. 지금 11자리 숫자가 뭐니까? y잖아. 지금 바꿨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10y. 1의 숫자는 얼마? x니까 얘네 둘이 뭐 한 게? 더한 게 10의 숫자와 1의 숫자를 지금 바꿨다는 얘기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10의 숫자와 1의 숫자를 바꾼 수가 여기까지. 바꾼 수는 됐어요? 다시 뭐라고 얘가? 현재 얘가 10의 자리랑 1의 자리랑 바꾼 수야. 됐어요? 자, 이때 그 바꾼 수는 처음 수가 뭔지 있었겠지만 걔보다 얼만큼 더 크대? 54만큼 더 크대. 그럼 처음 수 우리 나타내봐야겠네. 처음 수는 12자리 숫자가 뭐였는데? X. 그럼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수는? 10X. 얘가 나타내고 있는 수는? Y. 그거 두 개 더한 게 뭐야? 얘가 처음 수인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럼 우리 식 두 개 세웠네? 문자 두 개고 이거 풀어주면은 x, y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자, 일단 정리해봅시다. 넘기면 마이너스 9x 넘기면 플러스 9y는 얼마? 54. 9를 곱하는 것보다 9를 나눠주는 게 좀 더 빠르겠지. 숫자 안 커지니까. 얼마? 6. 그러면 얘네 둘이 뭐 해주면 돼요? 열림 어떻게 했어 우리? 대입해도 되고 가감해도 되고, 그치? 더할래 뺄래? 대입할래? 더할래요. 더하면 x 사라지겠지? 2y는 얼마? 16. 그래서 y가 8. 자, 그럼 y가 8이면 x는? x는 2. 야, 뭐 하셨어요? 자연수는 어떻게 마이너스니까 나와.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처음 수를 봤어, 그치? 처음 수 얼마? 28. 그렇지. 28. 다음 답까지 구해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좋네. 이런 좋아. 이런 열정들 좋아. 마음에 들어. 근데 이 열정이 항상 보면은 중학교에서 멈추더라고, 항상. 3학년 때부터 슬슬 사라지면서 고등학교 때는 아예 대답도 안 하더라고. 너네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알겠지? 룰이 됐어요? 룰이 몸 괜찮아? 다음 740번. 그리고 문제 유형마다 좀 내가 식을 세우기 어려운 것들 있죠? 특히 만약에 요거 어려운 거, 자릿수, 즉 수를 나타내는 거 어려우면은 그 유형 위에다 좀 적어놔. 알겠어요? 어떻게 나타내는지. 10의 자리 숫자에다가는 우리 10 곱하는 거고 1의 자리 숫자는 1 곱하는 거고. 알겠어? 제니 오케이?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자, 740번 봅시다. 740번은 현재 아버지와 나이와 아들의 나이의 차는 30세이고 지금부터 15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한다. 현재 아들의 나이는 하고 물어봤네.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미지수 설정부터 먼저 해야겠네. 뭐를 x로 두고 뭐를 y로 둘래요? 아버지의 나이 x 아들 나이 y. 자, 근데 요거는 현재 나이야 아니면 15년 후의 나이야? 현재. 그래,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줘야 돼.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현재 나이야. 즉 우리가 그러면 x, y를 구해버렸으면, 만약에 x가 50, y가 30 나왔으면 현재 아버지 나이가 얼마? 50. 아들 나이가 얼마? 32란 뜻인 거 알겠죠?
15년 후라고 해서 뭐 15 더하고 그런 거 없어. 15 빼고 그런 거 없고, 알겠죠? 우리가 애초에 현재 나이를 미지수로 설정해버렸으니까 그 XY가 구해지면 현재 나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첫 번째,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차는 얼마? 30. 30. 그러면 식은? X 빼기 Y는 30. X 빼기 Y는 30. 다음 두 번째, 지금부터 15년 후, 15년 후 나이는 얼마가 될까요? 아버지의 나이는? 15 플러스 X. 그렇지. X에서 15살 더하는 거잖아. 15살. 근데 이제 방정식을 좀 세우기 못하고 그냥 보통 그냥 흐름상으로 봤을 때 애들이 맨날 곱하기만 하니까 15X라고 쓰는 친구도 있어.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승태가. 알겠죠? 만약에 식 쓰는 게 헷갈릴 것 같으면은 X 대신에 숫자를 넣어봐. 아빠 나이가 만약에 40이야. 15년 후에 몇 살 되는데? 55. 55 되는 거잖아, 그치? 15 더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문자라고 해서 계산하는 게 달라져? 아니라고, 똑같다고. 15x는 15 곱하기 x잖아. 그럼 만약에 40살이면 15년 후에 450살 되는 거야. 15x면. 말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헷갈릴 것 같을 땐 어떻게 하라고? x 대신에, 미지수 대신에 우리가 직접 숫자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 어떻게 계산하는지. 시원아, 알겠지? 그럼 식 쓰는 게 좀 더 편해질 거야, 알겠죠? 시원아? 그럼 아들 나이는 몇 살? Y 플러스 Y 플러스 15. 됐어요? 그럼 이제 볼게요. 15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뭐는? X 플러스 X 플러스 15는 아들 나이의 몇 배? 2배. 그럼 아들 나이가 Y 플러스 15였으니까 이거 몇 배? 2배. 오케이? 됐어요? 끝이네? 요거 식 세우면 되지. 얘는 뭐 하는 게 좀 편하니? 대입법이 편하니? 가간법이 편하니? 가간법? 그럼 식 정리 한번 해봅시다. x 있고 2y 넘어가니까 x 마이너스 2y는 15. 30에서 15 뺀 거니까 15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얘네들이, 그치? 빼주면 되겠네. 빼면 y는 15. 그치, 15. 됐어요? 그럼 y가 15래. 그럼 x는? y가 15래. x는? 45. 45. 오케이? 따라서 현재 아들 나이만 물어봤네.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15. y만 구했으면 원래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x까지 구할 필요는 없어, 현재 여기서는.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는지 파악을 먼저 해보는 게 우리가 문제 푸는 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 알겠죠? 물론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x, y 다 구한 건데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x는 굳이 구할 필요 없고 y만 구해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아들 나이니까. 됐죠? 자, 743번. 자, 어느 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나왔네. 자, 어른은 얼마예요? 1,800원. 1,800원. 그 다음에 어린이는 얼마요? 자, 600원이래요. 문제가 옛날에 만들었나 보다. 요즘에 600원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어른과 어린이를 합하여 모두 몇 명일 때? 20명. 총 20명. 자, 그리고 입장료가 전체 얼마? 18,000원. 18,000원이라고 할 때 어린이는 몇 명 입장하였는가? 그럼 미지수를 뭐로 들어야 될까? 어린이, 뭐? 어린이 X. 어른 X. 어린이 X. 어른 Y. 아니, 몰라. 어른들 X를 해야지. 어린이가 X지 몇 명이죠? 아니, 그러니까 어른은 뭐? 어린이 뭐? 어린이 X 말. 어린이 X. 그러니까 X. 20 마이너스 X.
아니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어른은 x로 두면 돼? 아 1800 있어. 아 x 플러스 y는 아니 내가 자 잠깐만 얘들아, 내가 지금 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x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른 뭐? 어른의 그치, 어른 수, 명수. 명수. 정확히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아버지의 나이를 우리가 x라고 했잖아. 네. 그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게 조금 편리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어린이를 하면은 나중에 좀 헷갈릴 수 있어. 알겠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자, 미지수 뭐라고? 어른, 명수를 우리는 x명이라고 할 거라고. 어린이는 y명이라고 할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제 식 세워보자고. 이제 미지수 설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라고? 첫 번째 총 몇 명? 20명이라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몇 명? 20명. x, y가 명수니까, 그치? 자, 총 금액은 우리 어떻게 구해요? 일단 어른은 얼마? 1800원이니까 x명 들어가면 그렇지, 1800x 플러스 어린이는 600y가 얼마? 18,000원. 됐어요? 그럼 우리 또 뭐에서 풀래? 가감법 이용해서 풀 거야. 곱하는 것보다 우리 숫자 커지면 싫잖아, 그치? 일단 첫 번째 100 나눠. 공부부터 지워. 알겠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그럼 18x 6i 180이니까 뭐로 나눠주면? 6. 6으로 나눠주면 얘는 3, 얘 1, 얘는 30. 됐나요? 그럼 바로 계산할 수 있네? 뭐 해주면? 빼주면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 X5. x5. 따라서 y는 Y15. 자, x는 5, y는 15. 즉 어른 몇 명? 15명. 어른 5명 5명. 어린이 15명. 오케이. 우리 반 그 식판 있거든. 그리는 거. 그걸 내가 계속 부르고 다녔더니 알겠어. 헷갈리거든. 우리 H 밀란이어가지고 빨간색으로 칠한 거를 먹어서 비볐더니 그 색연필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만든 거. 흰 그거에다가 칠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뭔가 어디? 지금 화상 있는 거 같아. 진짜 마신 것 같아. 오! 도일아, 어디 가서 막 그렇게 행동하지 말겠지? 왜 좀 모자라 보여? 알겠지? 그러지 마. 자, 747번 볼게요. 자, 또 애들이 또 한 가지 또 어려워하는 게 뭐야? 도형 어려워하잖아, 그치? 아닌가요? 도형 괜찮아요? 저 잘해요. 도형 잘해요? 오케이. 그럼 도율이. 자, 둘레의 길이가 46cm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일단 도형 문제 나오면은 그림부터 그려.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직사각형이 일단 있대. 근데 얘 둘레가 얼마? 자, 46cm고요. 근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2배보다 1cm 짧다. 이때 넓이 구하라고 했네, 그쵸? 그럼 이제 미지수 뭐로 해야 돼?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x로 둘 거고요. 세로의 길이 y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식부터 세야 되겠네. 첫 번째 둘레가 뭐라고? 46이라고. 둘레는 x5 2x 플러스 2y. 2x 플러스 2y가 얼마? 46. 됐죠? 그거 나중에 또 2로 약분할 수 있겠네. 됐죠?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X x는 세로 길이의 몇 배? 네. 세로 길이의 2배보다 얼마큼? 마이너스 1. 1cm 짧다고 한다. 됐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쓰면 돼. 됐니? 근데 또 이거 연립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제 뭐 하기 전에? 대입하기 전에 2부터 약분합시다. 23이고요. 대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자, x 자리에 다 대입해주면 2y-1 더하기 y는 23. 3Y 3y는 24 24. Y 8 자, y는 8. 됐죠? 시원아. X 쉬워 얘도 원래 이러니? 원래 이래? 원래 예전부터 그래? 자, x 얼마요? 15 15. 됐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넓이. 따라서 넓이 얼마? 20 120 제곱센티미터. 단위 센티미터였으니까. 됐어요? 엄연히 따지면은 이거 단위 안 쓰면 틀려요. 여기 길이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니까. 알겠니? 네. 일단 우리 거속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갑시다. 그래서 쉬는 시간 갖고 6번, 7번, 8번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할 거니까 안 된 것들 부지런히 문제 푸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알겠어요? 지금 12분이니까 27분 오케이 27분. 네, 다시 들어오세요. 자, 그럼 봅시다. 나머지 자, 우리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야? 거속시. 제가 또 이거 잘하거든요. 아, 그래? 오케이, 도율이. 근데 거속시가 뒤에 한 문제가 더 있긴 하거든? 근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볼 거고, 일단 오늘은 6, 7, 8 딱 이렇게만 볼게. 알겠지? 됐어요? 응. 자, 751번. 자, 철수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6km, 달리다가 도중에 시속 4km로 걸어갔다. 그다가 총 8km를 거리를 가는데 1시간 45분이 걸렸다고 할 때 달려간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쵸? 자, 일단 저거 문제가 이해가 안 된다 손. 이해는 다 돼요? 예. 자, 거속시를 조금 쉽게 식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표를 그려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네도 표를 자꾸 그려봤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그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표 없이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표를 먼저 그릴 건데, 표를 어떤 걸 그릴 거냐. 현재 지금 문제를 읽어봤더니 어떤 구간과 어떤 구간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 달린 구간과 걸은 구간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애초에 거기 써. 달린 구간, 그 다음에 걸은 구간. 됐어요? 또는 쓰기 귀찮아. 본인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지. 달리기, 걷기. 됐어요? 표시만 잘 해놓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야. 자, 표를 세우려면 당연히 또 여기서도 미지수를 설정 먼저 해야 되겠죠. 뭐를 미지수로 설정할까? 거리잖아, 거리. 달려간 거리. 그쵸? 그럼 일단 왼쪽은 거속시부터 쳐놓고 그 칸에 맞게끔 우리가 숫자를 적고 그 다음에 식을 세워주면 돼. 됐어요? 달려간 거리를 뭐로 할 거라고? 미지수 x라고 할 거라고. 됐어? 걸어간 구간은
Y라고 두면 되겠죠. 그쵸? 그때 달린 속력은? 달린 속력은? 6. 시속 6km. 그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단위야, 단위. 얘 단위는 시속 킬로미터. 그 단위는 항상 속력의 단위에 맞추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식 쓰기 편해져. 알겠죠? 어디 단위? 속력. 속력의 단위. 킬로미터니까 그럼 거리도 얼마? 얘도 킬로미터. 시간은 시속이니까 시간의 단위는 시간으로 가야 한다. 됐어? 분속이면 분으로, 초속이면 초로. 알겠어요? 단위를 맞춰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볼게. 걸어간 구간의 속력은? 4. 시속 4km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여기 보고서 안 되고 책을 봐야지. 도율아. 잘한다며, 거석씨. 아주 다 알지. 다 알아요? 그럼 이제 시간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뭐만 나와 있니? 거리. 총 거리랑 총 시간은 나와 있지. 나. 총 거리는 얼마? 1시간 40. 총 거리. 8km. 총 8km를 갖고 총 시간은 1시간 40. 1시간 45분.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단위를 우린 뭐라 할 거라고? 시간으로 할 거라고. 60분에 95. 그렇지. 얘는 105. 1과 60분의 45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무지 뭐로 거기서 바꿔. 약분 한 대에 바꿔도 되죠. 4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4분의 7.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구할 거야. 우리 시간 어떻게 구해요? 거속시로. 그러니까 어떻게 구해? 뭐분의 뭐?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 표를 적으라고 한 이유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오케이? 6분의 x, 4분의 y. 그럼 총 거리랑 총 시간 나왔으니까 우리 식 세는 거 쉽다 어렵다 이제? 쉽다. 쉽다. 총 거리가 8이니까 식은 x 플러스 y는 8 이란 식 하나 나올 거고 총 시간도 나왔으니까 총 시간은 6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4분의 7. 됐어요? 그럼 우리 밑에 있는 식은 분수니까 좀 없애줘야겠네. 얼마 곱해주면? 12 곱해주면 2x 플러스 3y는 21. 21. 그럼 이제 요거랑 이제 비교해봤더니 뭐 없앨래요? x 없앨 거야. 자, 위에 얼마 곱해? 2 곱해. 그럼 2x 플러스 2y 얘네는 16. 됐죠? 따라서 얘네들이 빼면은 Y5. y는 5 나올 거고요. 자, 그럼 따라서 x는요? 3. 3. 거기서 8이라며. 됐죠? 자, 이때 우리가 뭐라고? 달려간 거리. 달려간 거리. 3. 달려간 거리. 3. 3km. 그래서 딱 표를 적고 보면은 우리가 어떤 걸 구해야 될지 딱 보이잖아. 알겠어요? 755번. 자, 동생이 학교를 향해 분속 50m로 걸어간 지 15분 후에 형이 분속 80m로 뒤따라갔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거속시니까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일단 왼쪽은 똑같이 거속시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랑 어떤 거로 나눠져 있어? 걸어가고 뒤따라가고. 걸어가고 뒤따라간 거. 누가 갔어? 걸어간 거는? 동생. 동생이 걸어갔고. 형이 뒤따라갔어. 그래. 그 형 동생이라면 되잖아. 형이 간 거, 동생이 간 거. 그쵸? 구르면 잘 할 수 있으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지수 설정해야겠네.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예요? 그니까 어떤 거? 뭘 구하는 거야 지금? 50m로 몇 분?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가?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시간 물어봤네. 그치? X라고 두자고. 그럼 이제 뭐를 또 Y라 둘 거야? 동생이 그치? 그럼 동생이 출발한 시각, 동생이 움직인 시간을 Y라 두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미지수 설정한 다음 거속식 항상 뭐? 단위 좀 잘 보라고, 그쵸? 속력의 단위에 맞추라고 해서, 그쵸? 속력의 단위는 뭐야? 책에 나왔잖아. 봐야지. 그치? 분속 미터. 분속 미터라는 얘기는 거리의 단위는 미터. 그치 미터. 시간의 단위는 분. 됐어요? 이제 칸 하나 채울게요. 형이 움직인 속력은 80. 분속 80m. 동생이 움직인 속력은 50. 분속 50m. 됐어요? 그 다음 뭐 또 나와 있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뭐? 만났다라고 했어. 자, 만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냥 총 아니에요. 총? 만났다가 무슨 뜻이야? 따라갔다 따라갔다. 잡았다 따라잡았다. 만남. 따라잡았다. 언제 따라잡는데? 똑같아져요. 뭐가 똑같아져? 거리가 그렇지, 거리가. 출발을 먼저 했어. 뒤따라갔잖아. 만나려면 얘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그 둘이 움직인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시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치? 자, 만났다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움직인 거리가 같다라는 뜻인 거야.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세워볼게.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지금 거리를 구해볼 건데, 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그렇지. 아까 봐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즉 얘 나누기 얘가 얘였잖아. 그럼 반대로 거꾸로 하는 거는 얘 곱하기 얘 해야지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요? 내려갈 땐 나누고 올라갈 땐 곱하고. 오케이? 해서 얘는 형이 움직인 거리는 그치 80x, 동생이 움직인 거리는 50y. 됐어요? 그럼 이제 만났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식 80x랑 뭐랑 50y랑 식이 같아요. N이에요. 움직인 거리가 같다며. 움직인 거리가 같다며. 됐어? 받아쓰기 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문제를 읽어보니까. 몇 분의인지 뭐라고? 몇 분의 X는 응. Y 빼기 15. 그치. 둘의 시간 차가 존재하잖아. 몇 분? 15분 후에 형이 출발했어. 그럼 동생이 움직인 시간이 더 많은 거야? 형이 움직인 시간이 더 많은 거야? 그치, 동생이 더 많은 거지.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형이 움직인 시간보다 얼만큼? 플러스 15. 15만큼 더 많이 움직였어. 됐어요? 형은 15분 후에 움직인 거니까. 됐죠? 요렇게 식 세면 되겠네. 그럼 일단은 양변 10으로 나눠줄 수 있을 거고, 그치? 그 y는 우로식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또 뭐 해주면? 대입법 이용해주면 좀 편하겠네. 자, 8x는 5 곱하기 x 플러스 15. 됐어요? 3X. 3x는 75. 75. 자, x는 25. 25.
x가 25야. 그럼 y는요? 40. 40. 됐니?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가? 형이 움직이는 시간, 그쵸? 형이 움직이는 시간 몇 분 후? 25분 후. 이렇게 찾아가면 돼. 알겠어요? 요거 표 그리는 게 처음엔 귀찮을 수 있어. 이거 자꾸 해봐야지 익숙해져. 알겠죠? 재현아? 응. 자, 마지막. 마지막 거 좀 어려워 보여? 저도 이거 잘. 어우, 얘네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겠다. 얘는 표가 2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 예. 2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 자, 봐. 자, 일단 둘레가 2km인 호수를 나연이와 종혁이가 일정한 속력으로 걷고 있다.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면 1시간 후에 만나고 반대 방향으로 돌면 20분 후에 만난대. 됐어요? 한번 써볼까 이제?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니? 시속. 나연이와 종현이. 속력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은 나연이, 종혁이 한번 봅시다. 또 우리는 거속시부터 적어놓고 됐어요? 자,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나연이의 속력 X, 종혁의 속력 Y라고 합시다. 됐니? 자, 근데 문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력이 빠를 때 X가 Y보다 어떨 때? 나연이가 종혁이보다 걷는 속도가 빠르대. X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잖아.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니까. 그치? 됐어요? 응. 자, 이때 한번 구해볼게요. 자, 마찬가지 얘네도 어떻대?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일단 같은 방향으로 돌 때부터 한번 알아보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 자, 나연이가 이렇게 출발했네. 다음 종혁이가 나중에 같이 출발했어. 근데 속력이 더 느리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겠지. 맞아요? 근데 얘네가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지 만나? 나연이가 따라잡아야 돼, 그쵸? 맞아요? 자, 그거를 이용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야. 그렇지, 이런 원 모양에서는 지금처럼 그런 거를 좀 이용해, 다 부러졌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일단, 시간은 몇 시간 후에 만난다고? 1시간 후.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도 뭐? 속력 알아야지, 속력. 맞아요? 그 속력은 현재 얘네가 뭐인지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근데 마지막에 나와있지. 속력은 각각 시속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얘네는 시속 킬로미터가 속력의 단위라는 얘기인 거네, 그치? 그럼 거리의 단위는? 거리 킬로미터. 자, 시간의 단위는? 시간. 됐어요? 둘이 만났대. 만날마가 뭐라고? 한 바퀴 차이 나야 된다고, 그쵸? 움직인 시간은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1시간이었겠지. 맞아요? 선택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거리는
재현아,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움직인 거리는 몰라? 움직인 거리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아 x X. 움직인 거리는 진짜. y 됐어요? 자 근데 얘네가 그 둘레가 몇 킬로미터라고? 2km인 그러한 호수였다고. 근데 우리가 만나려면 얘네가 몇 바퀴 차이 난다고? 한 바퀴 차이 난다며. 한 바퀴 차이가 난다며. 그럼 첫 번째 얘네 둘을 가지고 식 어떻게 세울 수 있니? 한 바퀴 차이가 난다며. 차이가 그러면 EX. 그렇지. x 빼기 y는 몇? 2. 그렇지 2. 한 바퀴 차이 난다며. 그럼 당연히 나연이가 더 빠르니까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얘에서 얘 뺐을 때 당연히 한 바퀴가 나와야지. 둘레가 2km니까. 됐어요? 동일이 됐어? 안 됐는데 됐다고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럼 얘네는 지금 여기서는 현재 요 식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또 문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대?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대. 근데 반대 방향은 굳이 또 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표 그리기 귀찮아도 그리면 좋겠고, 만약 구하기가 좀 번거롭다라면 반대로 갔을 때는 얘 어떻게 되겠어? 나연이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럼 종혁이는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쵸? 그럼 이때 어느 순간 만날 거 아니야. 종혁이가 이렇게 움직였을 거고 나연이가 이렇게 움직였을 거고. 맞아요? 네. 그럼 이때 언제 만난대? 반대 방향으로 돌면은 20분. 반대 방향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때는 자 20분이래.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 20이라 써야 돼? 40. 뭐가 40이야? 40. 60분에 40. 20분 후에 만나는데? 60분 후니까 60분에 20이라 써야지. 20분 후에 만난다며. 이게 지금 나연이가 움직인 시간 마찬가지 얘도 똑같겠지? 60분에 20. 저 약분시켜요. 약분시켜도 되죠. 근데 이제 일단 눈에 잘 보이라고 내가 일부러 6분의 1, 20이라고 쓴 거고. 얼마? 둘 다 3분의 1. 됐어요? 자, 그 다음 당연히 속력은 그대로 똑같을 거고. 그쵸? 다음 거리는요. 움직인 거리는 3분의 1x. 움직인 거리는 3분의 1y. 자, 이때는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반대 방향으로 돌았어. 그 만났을 때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y는 2. 그렇지. 더해봤더니 한 바퀴잖아. 움직인 거리가. 얘 이만큼 움직였고 얘는 이만큼 움직였고 둘이 더하면 한 바퀴잖아. 원 만들어져. 그치? 해서 3분의 1x 더하기 3분의 1y는 얘도 2 이렇게 해서 식 세우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표 그려보시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 지금처럼 그려봐. 그럼 이해하기 편하니까. 알겠죠? 시원이 됐니? 도율이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밑에 식 정리해야죠. 자, 분수네 몇 곱할래요? 3. 3만 곱해도 되죠? 자, 3 곱해주면은 x 플러스 y는 자, 6 나오니까 둘이 뭐 해주면? 더해요. 더하면 x는 8. 2x는 8이죠? 다음 x는 자 4가 될 거고 다음 y는요? 2 마이너스 2.
속력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이요. 2 됐어요? 자, 따라서 나연이와 종혁이의 속력은 각각 몇입니까? 라고 했을 때 x는 4, y는 2요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돼. x가 뭐고 y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가정한 거잖아, 저거는. 그치? 따라서 나연이의 속력은 얼마? 4. 시속 4km. 항상 단위. 됐어? 그 다음에 종혁이의 속력은 얼마? 시속 시속 2km. 오케이, 완벽합니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나머지 시간 문제 풀어보시고. 저 화장실 가야 되나요? 쉬는 시간 맨날 뭐 하다가 맨날 제가 쉬는 시간 시커 떠들만.